돈이 보이는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올라왔을 때는 미증시 좀 지지부진한데 우리 증시는 파이팅이네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 또 좀 시무룩하게 이렇게 더 좋지 않나요? 왜요? 약세에서 올라왔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너무 떠서 시작해서 또 강세보다는 어제 또 올라왔으니까 조금 조정 보였다가 낙폭을 줄이는 게 그렇죠. 좋다. 그럴 때가 제일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지. 네. 너무 떠서 막 계속 빨갛다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팔고 사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팔고 나서 살 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빠져주면 또 살 수 있는 종목이 생기니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하락장에 비해서 낙폭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이 와중에도 이제 소형주들이지만 강한 종목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2,500선은 유지하고 있고 또 코스닥도 850선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이제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키웠다가 좀 줄이고 있는 거. 어제는 이제 코스닥 거래소 그다음에 선물까지 샀는데 오늘은 또 이제 다 팔고 있지만 아까 시장 규모로 보면은 어제 매수한 거에 비해서 이제 거래소 코스닥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물론 선물 매도세는 좀 많습니다. 어제 9,000 계약 샀던 거 지금 현재 거의 7,000 계약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물적으로는 많지만 그걸 또 개인들하고 또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받아주면서 이제 하락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이렇게 관망 모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하는데 우리 실시간 채팅창은 굉장히 바쁘네요. 우리 밤에 상한가 같이 하는 명민준 앵커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응원하러 왔어요.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전화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시장 속에서든 개인들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세 가장 크게 좀 악재라고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액의 하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조정이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잘 버텨내고 있다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좀 이번 에코프로 BM은 하향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25만 원 제시 삼성에서 25만 원 제시했는데 에코프로를 이제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에코프로를 금도끼, 음도끼를 주더라도 40만 원이다. 5만 원 올렸더라고요. 5만 원,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제시했고 에코프로 BM 25만 원이니까 현재가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이제 에코프로가 4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 선에서 한 40~50% 이상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어떤 거품 어떻게 버틸 건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실히 에코프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 가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에코 머티리얼의 상장을 계산하더라도 40만 원이다라고 삼성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의 보고서는 그렇게 좋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은 수급이니까 네. 또 개인들의 매수세, 그다음에 매도할 세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것도 그러니까 관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에코프로 그룹주 이외에 또 오늘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CEO 리스크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거를? 네, 이게 근데 소문인지 사실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가는 오늘 좀 쉬어가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좀 그랬고요. 근데 혼외자 자식 둘을 이제 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아까 저는 기사로 봤을 때 이제 그게 법적으로 경영권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원래 근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악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면 그게 이제 지분 경쟁 싸움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지분보다는 경쟁 관계가 주가는 더 좋을 때가 있는데 현재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오늘 좋은 쪽도 물론 있습니다. 보면은 게임주 계속 좋고요. 엔터주도 좋고요. 그리고 히터류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삼화전자가 거래 정지되니까 삼화전기로 옮겨가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 수급은 유입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서 굉장히 많이 떠올라서 2천억, 1,000억 네. 정도 되는데 이제 500억짜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형주들의 어떤 히토류, 당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페라이트라고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페라이트는 자석이다. 그러니까 자석 관련. 근데 이제 이게 산화철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산화철로에서
하면서 자석을 만든 갑은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 지금 현재 히토류가 들어가고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중국에 이제 무기화한다고 그래서 이제 히토류인데 그 페라이트 관련은 자석인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모터에 구동을 하는 거거든요. 엔진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자석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고 그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석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 성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석 만들 수 있는 원료 위주의 제품이 이제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데 연속성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안 좋을 때는 올라가겠지만은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뭐 뚜렷하게 이제 대장주는 없고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뭐 종가까지 이 종목이 끝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중에서 오늘 화장품주 일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화장품주나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1분기는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좋네요. 근데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뭐 카카오 게임 실적이 안 좋게 해서 빠지고 또 카카오뱅크는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가고 그룹주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뱅크나 은행, 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올랐고 게임은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지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는 이제 저는 화장품주는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뭐 메이크업 할 때 이제 어떤 색조가 가장 많이 팔리냐 물어볼. 색조요? 색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3C 제품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명성, 그러니까 아모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의 어떤 명성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리오프닝 되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미용 관련주가 이제 핫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K뷰티가 이제 3월달, 4월달 미용 기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서 비올, 원택, 이루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이로닉이 올라가는데 그 관련주는 제가 보면 올해 내내 가장 핫 키워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화장품주보다는 미용 관련주들.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과를 많이 과거에는 피부과 가려면 이제 가격이 비싼데 요즘에는 뭐 그냥 되게 많이 비싸긴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워낙에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고 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뭐 그게 옛날에는 2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뭐 70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하도 과거에는 200만 원, 와 너무 월급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뭐 600샷인데 뭐 300샷으로 줄여서 이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격의 인하와 더불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얼굴에 투자하는 돈이 적었다면 지금 이제 성형보다는 피부과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 관련 의료 기기도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면서 앞으로 올해 지금 3월달, 4월달 끝날 때 이제 작년에 비했을 때 40% 이상, 뭐 30, 40% 이상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가 좀 안 오를 때도 이렇게 뭐 한 300샷, 600샷 이렇게 싸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용 관련된 뭐 화장품보다는 사실 확실하게 더 효과가 발생을 하는 시술 쪽 관련한 기기 관련한 기업들 오늘 보니까 원택의 주가도 지금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루다는 좀 쉬지만 하이로닉의 주가도 3%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앞서서 우리 또 조기주 매니저님의 공략주이기도 했었던 SKI 테크놀로지도 예상보다 빠른 분리막의 흑자 전환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2분기로 예상을 다 했었는데 1분기에 지금 벌써 18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게 사실 금액은 되게 작게 보이는데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자였으니까. 왜냐하면 그 가동률, 폴란드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뭐 그런 분리막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 또 이제 이게 급격하게 또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분리막의 이슈는 약간은 이제 긴 장기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고체가 되면 분리막은 약간 사양 산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긴 흐름보다는 이제 올해 내까지는 감겠고 2027년에
뭐 나올 만한 이제 전고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흑자가 나오면서 그때까지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이제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일단은 뭐 주가가 실적과 함께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좋은 기회를 포착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 첫 번째로는 솔로엠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 솔로엠은 제가 이제 추천드린 한 자리 넘어서 이제 뭐 그 수익률 게임에 대해서 이제 뭐 얼마 수익이다 이 얘기는 안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한 16% 정도 이제 이상 뭐 거의 20% 이제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솔로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는 데냐 ESL인가요? 뭐 그런 거를 옛날에 얘기했는데 뭐 그게 이제 이게 IT 쪽이긴 한데 되게 특이한 거. 마트에 보면 진열했을 때 맞아요. 그 숫자 변하는 그렇죠. 거 말씀하셨죠. 그거를 솔로엠에서 ES 이제 그게 이제 네네네. 압도적으로 이제 숫자 변하는 게 이제는 그전에 종이를 태그를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원격으로 디지털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걸로 해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대형 마트일수록 점점 더 변화하고 이제 중소형 마트는 아직까지는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대형 마트 위주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글로벌한 탑3 회사가 이제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가가 가장 좋은 솔로엠이 이제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가 이제 파워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전의 파워 팩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ESL이라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론칭을 하면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도 이제 여기가 커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SL, 그래서 ESL에서 뭐 IT, 뭐 가전, 뭐 그다음에 전기, 뭐 2차 전지가 아니고 이제 뭐 독특한 개념의 어떤 이제 태그, 그러니까 전자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정고점 돌파했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뭐 한 3만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솔로엠 사실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기업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딱 그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엔터도 잘 오르죠. YG엔터테인먼트 또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먼저 좀 보자면 현재 주가는 1.4% 강세. 이게 약간 또 단기적으로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윗꼬리는 조금 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이브가 이제 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 이제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YG도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 8만 원 잡아드린 것도 증권 기관에서도 대부분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목표가를 설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SM이라든가 JYP는 뭐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았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0만 주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 또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7만 원 이상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서로 걸그룹과 새로 이제 보이그룹들 이제 크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랙핑크가 계약을 안 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 공연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블랙핑크는 계속 간다는 거. 그러니까 해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계약을 안 하면서 해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해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BTS급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BTS급으로 블랙핑크가 견조하기 때문에 또 베이비몬스터도 대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 현재 다른 회사들은 거의 12조, 3조 대인데 여기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는 엔터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 관점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지아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 많이 그동안 달려서 그런가요? 오늘은 좀 쉬네요. 어제까지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사더라고요. 네. 외국인도 최근에 샀다 팔아고 투신권에서 한 7만 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규 종목인데 보유수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짜리 그다음 한 달짜리 5천 주고요. 석 달 3개월짜리도 5천 주. 그래서 총 1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올 물량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달에 아스코라고 이제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혜지기도 하고 어제 이제 암 관련해서 미국에다가 특허 등록, 병행요법에 관련해서 특허 등록할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암과 그다음에 피부과 아토피 치료 관련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로열티 수출 에로 수출 관련해서 이제 2조 4천억 정도 계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전에 이제 상장 전에 시장에서 이제 평가받을 때 6만 원, 1조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 원에 투자한 증권 금융기관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만 원 평가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분의 1 가격, 2만 원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략해볼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JVM입니다. JVM. 아니 이게 근데 JVM이라고 그래서 잘 모를 텐데 저도 지금 그래서 약간 이게 말아봤죠. 뭐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제가 네.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70억 이상 실적이 나오면서 75억이 나오면서 올해 한 300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의료에서 곧 뭐 파업을 한다잖아요. 파업 의사들하고 파업이요? 이제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동아소시홀딩, 동아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동아제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의약품 조제 자동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뭐 그 처방전을 가져오면 그걸 갖다가 개인이 뒤에서 이제 약사가 앞에서 보고 있고 뒤에서 다른 분이 열심히 약을 뭐 이렇게 따르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병을 따고 약을 매달 몇씩 넣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약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약을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요즘 약국은 다 사실 기업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국내 물론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1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AT DPS라고 이제 뭐 그런 이름으로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약을 넣어놓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게 뭐 대부분 몇 개 내에서 이제 조제가 됩니다. 처방전 위주로. 그래서 그런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제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커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미 약품의 자회사입니다. 39% 2016년에 자회사로 편입돼 있고 국내 글로벌 1위고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가 민영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꼭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쓸 거냐 아니면 뭐 기계를 도입할 둘 중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커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매출이 그냥 뭐 100억에서 200억 늘기는 늘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관련,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핵심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수출 실적도 반반입니다. 네. 내수가 190억이고 수출이 180억, 거의 190억 하면서 반반의 수출이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좋아져 있고 북미 77%, 유럽의 41%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에다가 새로운 파트너, 영국의 신규 파트너를 선택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게 뭐 후진국은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상관없는데 선진국일수록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도 JVM이지만 대기업은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자회사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39%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2만 원 초반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인데 이제 전고점이긴 합니다. 이제 21,000원에서 22,000원이 고점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도 좋고 또 의료의 이제 의사들의 파업이라든가 조무사들의 파업도 있고 그래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도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종으로 편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표가가 다시 얼마라고요? 35,000원 높게 잡고 왜냐하면 35,000원은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니고 중장기 목표가를 설정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35,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돈이 보이는 종목, 이 종목도 약간 생경합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여기 보니까 또 자동차 관련한 기업인데 자동차 쪽 기업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요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에 이제 가벼운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TCC라든가 뭐 여러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더블이 넘게 났는데 네. 이 주식도 최근에 이제 뭐 4월 달 초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유서 물량이 120만 주 정도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20만 주가 소화하면서 같은 종목군의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고 여기가 현대차, 기아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르노, GM, 포드, 닛산, 심지어는 토요타에도 납품합니다. 여기 지분의 2%가 토요타 통상에 들고 있는데 1년 보유수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물량이지만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글로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현대기아에다가 거의 4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이제 GM이나 포드, 닛산에다가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
EV9이 뭔가 뭐 이렇게 생산 차질이 나왔다. 뭐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주 코레스라는 회사가 불이 났어요. 최근에 완주 공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EV9과 뭐 그랜저 전기차의 어떤 생산 차질이 나오다. 뭐 몇 달 이상 나올 거다 하는데 그 알루미늄 이제 그 공정 앞면 주조를 하는 회사가 이제 불이 나면서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대주 코레스가 화재가 나오면서 이제 이 관련 수혜지가 예상되는데 여기가 독특한 기술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압연 사출하면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이제 그 주조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연 주조, 중형, 뭐 저압, 그다음에 전자 교반 고압 주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이제 기술로 인해서 이제 일체형 크로스 엠버와 무선 통신 관련해서 히트싱크와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 엔드 플레이트 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제 LG 엔솔에다가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제 전기차에다가 납품한다면 또 날아가듯이 LG 엔솔에 곧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 엔드 플레이트 납품 가능하고 그다음에 납품 업체들 이렇게 글로벌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관련 전기차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배터리가 무겁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톤, 2톤이 넘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5톤인데 2톤이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670원대 이제 5,800원 올라가는데 저는 목표가를 9,000원 잡겠습니다. 9,000원 잡으면 1,000억대 지금 초반의 시총인데 1,750억 정도. 1,500억, 1,750억 충분히 이제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부품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 종목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 오른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주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 라이트 메탈 또 신규 종목으로 함께 공략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장 끝나고 무료 방송하시죠? 오늘 3시 30분에 있는데 또 일정이 또 바쁘면 뭐 변화가 있으니까 밴드에 조기 좀 검색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나 이제 카톡방인데 밴드에 보면은 카톡방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밴드에 조기 좀 검색하시고 오늘 일정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보이는 종목 함께했고요.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